언니, 정말이야? 결혼 너무 축하해.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는 거야? 물론이지. 너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국에 가게 돼서 좋지? 영국의 한 가정집 온 가족이 행복한 표정으로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은 결혼을 앞둔 언니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 사는 클로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평소에도 언니의 한국 사랑은 대단했거든요. 언니가 한국에 처음 간 건 대학교 때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어요. 그때부터 언니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고 결국엔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죠. 제 생각엔 한국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대학교 때 만난 언니의 운명 같은 사랑이 언니를 한국에 정착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의 한국인 남자친구인 지훈 씨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하루는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여름휴가 때 언니가 특별한 손님과 같이 영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눈치 빠른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손님이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걸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해서 우선 모른 척하고 집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던 언니가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오는 거라 부모님께서도 언니를 볼 생각에 기대에 차 있었죠. 드디어 문이 열리고 언니와 함께 들어선 지훈 씨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눈부시게 밝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 씨는 언니와 첫 만남부터 결혼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중간중간 지훈 씨가 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세심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언니에게 보이는 그의 배려심과 다정함은 제가 이제껏 영국에서 보아온 남자들과는 사뭇 달랐죠. 부모님을 대하는 매너, 언니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저와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언니가 왜 한국에서의 생활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그토록 특별한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 씨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지훈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훈 씨 덕분에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절과 배려는 우리 모두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언니와 마지막으로 같이 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먼저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언니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에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밤 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편리한 교통시설과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영국에서는 못 살 것 같다고 했죠. 저더러 한번 한국에 와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한 것도 언니가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였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은 언니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고 언니는 자신의 업무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죠. 또한 언니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다고 했어요. 친절한 동료들, 열정적인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언니가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언젠가는 그 매력적인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한동안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언니를 한국에 뺏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도대체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언니가 처음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갔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언니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그녀가 보내온 사진들 속에서 본 경복궁의 아름다움, 화려한 도시의 야경,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상상력을 자극했죠. 언니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한국인 남자친구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 가족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은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뒀어요. 이것은 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언니가 다녀간 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물론 드라마와 음악에서 얻은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모습,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제 마음속 한국은 이미 생생한 색깔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기에 언니의 결혼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대감을 안겨줬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저는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럼 한국에 가서 언니 결혼식도 축하해주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꾸나.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날 우리 가족은 모여 앉아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이미 한국에 있으니 우리는 언니 결혼식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한복도 입어보고 꼭 궁궐도 가봐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가면 김치와 불고기를 꼭 맛보고 싶어. 엄마는 요리를 좋아하셔서 언니의 SNS에 올라온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죠. 아빠는 이미 여행 가이드 앱으로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찾아보고 계셨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그 설렘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 곧 한국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곳의 규모와 청결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의 넓은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기들이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안내하고 있었죠. 와, 정말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 멀리서 언니와 지훈 씨가 우리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언니 커플을 보니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온 것이 실감났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정확한 교통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고층 빌딩 사이로는 초록색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요? 너무 완벽해 보여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훈 씨가 우리에게 서울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곳에는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인 멋이 공존해요.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도심 속 고층 빌딩에서는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설명에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에서의 체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언니와 지훈 씨가 준비한 환영회가 시작되었어요. 탁자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김치와 떡볶이였어요. 이건 꼭 먹어봐야 해. 한국을 대표하는 맛이니까. 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떡볶이를 한 입 빼어 물었는데 그 매콤달콤한 맛에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거 매운데 계속 먹게 되네. 저는 포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강렬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숙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보낼 날들의 기대를 안고 첫날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낸 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헤어샵을 가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나섰어요. 언니 말로는 강남에 있는 헤어샵이라고 했는데 주말이라 차가 막힐 수도 있어서 일찍 나선다고 했어요. 언니가 신부로 준비하는 동안 저와 부모님도 간단한 화장과 머리 손질을 했는데 역시 이게 K뷰티의 위력인가요? 정말 엄마 아빠 모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엄마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며 농담을 하셨고 아빠는 우리 결혼식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드디어 준비를 다 마친 언니를 보고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하긴 했지만 화장을 하니
언니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더 강조돼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식장으로 이동해서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매만지며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언니 너무 예뻐, 진짜 공주님 같아. 제 감탄에 언니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의 매끄러운 진행에 모든 이들이 웃음과 감동 속에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특히 형부 친구가 부른 축가는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축가는 마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렸죠. 한국 사람들은 노래도 다들 잘 부른다더니 저는 처음에 가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진 촬영까지 마친 후 우리는 어디론가 갔어요. 예식이 끝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식 후에 패백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한국에서는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형부는 언니에게 평생 한 번이 될 한국의 전통 일회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숙소에서 형부가 영상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준 것이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는 패백을 위해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는데 마치 한국 드라마 속의 왕과 왕비 같았어요. 언니와 형부의 한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직접 한복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일반 드레스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한복이 색도 곱고 예쁘다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패백이 진행되었고 언니의 시아버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고 뭔가를 던지시더라고요. 저게 뭐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의미로 대추와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언니는 그 모든 대추와 밤을 다 받았어요. 언니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대추와 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는 언니의 모습에 모두가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패백을 마치고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석이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입구를 들어섰는데 마치 한국 음식 축제에 온 듯 했어요. 이게 바로 그동안 듣기만 했던 한국 음식인가 싶었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김밥, 잡채, 그리고 떡볶이까지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음식들이 실제로 제 앞에 있었죠. 갈비찜의 윤기 나는 모습과 삼겹살에 육즙 가득한 모습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국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환상적이야. 맛에 천국이 따로 없네. 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는 마치 미식 탐험가가 된 듯 한 접시씩 모든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하셨죠. 한국 음식 정말 최고야. 아빠의 이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크게 공감했죠. 평소 소식을 하셨던 엄마는 어느새 배가 부르셨는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다 못 먹어봐서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형부는 며칠 지내는 동안 여기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저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었어요. 정말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제 질문에 형부는 한국 음식 다 먹어보려면 아마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푸짐한 식사를 마친 후 우리 가족은 형부의 추천으로 예쁘게 피어있는 벚꽃 축제가 열리는 여의도로 향했어요. 결혼식 장소에서 멀지 않아 식장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걸어가기에 충분했죠. 한국에서 결혼식 후에 부모님께 한국 관광을 시켜드리자고 처음 제안한 것도 신혼여행 티켓을 일부러 미뤄서 예약한 것도 모두 형부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형부의 세심함과 친절함에 우리 모두 감동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축제를 질서 있게 즐기고 있었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잘 분리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축제를 즐겼어요. 또 놀란 것은 한 커플이 사진을 찍을 때 다음 사람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혼자 온 것 같은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친절함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자기 핸드폰을 맡기는 일이 가능해? 저러다 훔쳐 달아나면 어쩌려고? 언니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서 한국인들 사이에 있으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도 잠시 자기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훔쳐가지 않는다는 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분리된 것에 놀랐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걷지 않고 자전거도 보행자 도로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의 규칙을 따른다고 했죠. 영국에서는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로 다닐 때가 있어서 종종 위험해 보였는데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국의 날씨는 항상 비가 오고 우중충하지만 한국의 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언니와 형부의 결혼을 축하하듯 꽃비를 내리는 것만 같았죠. 우리 가족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가족 사진도 찍고 한강공원에서 유명한 라면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은 명동과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곳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이 끝나고 공항에서 언니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듯 형부는 언제든지 한국에 또 여행 오라며 서울 말고도 방문할 곳과 시도해볼 음식이 많다고 말해주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죠. 각별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의 결혼식, 벚꽃 축제,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영국에 도착한 후 저의 일상은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갔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었죠. 요새는 SNS에 들어가서 언니의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을 보는데 너무 부러워요. 알콩달콩 맛있는 음식 해먹는 사진, 주말에 여행 간 사진을 보니 또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엄마는 형부가 영국에 오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깜짝 놀래켜주겠다며 요새 매일 한국 요리 공부에 푹 빠져 계세요. 엄마는 결혼식 때 뷔페에서 먹었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시겠다고 인터넷 영상을 보고 모르는 것은 언니에게 전화로 물어보며 요리 연습을 하세요. 엄마가 한국 요리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며 저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엄마가 새로운 취미를 갖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주말이면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요리를 연습하곤 하세요. 갈비찜, 비빔밥, 그리고 삼겹살까지 엄마가 만든 한국 음식은 점점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사위가 이 다음에 오면 꼭 해주고 싶은 거야.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아빠와 저는 그 맛을 기대하며 박수를 치곤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내요. 언니와의 영상통화도 잦아졌고 형부의 초대로 이번 여름 휴가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부모님께서는 아이처럼 신나 계신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또 다른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은 제가 지도에서조차 제대로 몰랐던 나라였지만 한국인 형부 덕분에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봄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질서 있고 높은 시민의식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